삽처럼 쌓인 서류들로 가득한 이곳은 서검사의 사무실이다. 박 계장이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는 중인데 피해자 이진수, 만 16세. 아이고야. 올 1월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네요. 과외교사 김인영 씨는 어떻게 만났대요? 교생 실습 나간 학교에서 처음 만났대요. 아니 그러니까 교생 선생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합숙 과외를 했다. 근데 그 집이 원룸입니다. 방 한 칸짜리. 그러다 학생이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다 끓는 물을 부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현장 사진은요? 네, 여기 있네요. 어? 이게 다 뭐야? 집안 곳곳이 다 피인데요? 이상하다. 끓는 물 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가 튀어? 아, 그 진술에 보면 끓는 물을 부었는데도 계속 덤벼서 골프채로 내려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럼 이 핏자국들이 한날 한시에 생긴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다른데요? 이건 붉은색이고 이건 또 갈색이 됐다는 건 생긴 지 오래됐다. 다시 말하면 그날 생긴 게 아니란 얘기죠. 꽤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나 죽을 뻔했어. 오늘 잠들었으면 보지 않고 일어섰으면 나 죽을 뻔했어. 성폭행이라고 했어. 그때가 아니었으면 성폭행 당했어. 검찰 송치 3일째. 김인영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열어야 하는데. 5초 만에 김인영 씨 입 열게 해볼까요? 그날 원룸에 다른 사람 있었죠. 네? 그게 무슨... 이제야 입을 여시네. 그 사람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요? 검사님, 걔네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검사님. 고등학교 친구 최태호. 네? 그리고 고등학교 앤드 대학교 친구 박소희. 소희는 정말 아니에요, 검사님. 소희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끓는 물을 부었다고 했죠? 보리차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놨었거든요. 끓는 물을 냄비채 부었는데 김인영 씨 손은 멀쩡하네요? 뭐 흉터 하나 없이? 셋이서 짰죠? 진수가 성폭행을 시도해서 끓는 물을 부은 걸로 하자고. 아닌가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니 화가 난다고 애한테 끓는 물을 부어요? 죄송합니다. 이봐요 김인영 씨, 진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화상은 최종 사인일 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소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저는 소희한테 어떤 큰 약점을 잡혔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잘못이 있어서 요 정도에서 그냥 제가 한 건 맞아요. 이렇게 했나? 숨기는 거. 말투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나는이라고 하는데 B양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투를 썼었고 B양은 되게 천진난만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걸 막 화를 내면서 부인하거나 저 안 그랬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약간 네. 네, 들어오세요. 늘 위축되고 어수룩한 인형과는 달리 밝고 해사한 분위기. 소희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김인영 씨랑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도 같은 대학 사범대를 다니고 있네요. 네, 맞아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죠. 그래서 같이 때렸습니까? 때려요? 누굴요? 박소희 씨,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뭡니까? 그 태도는? 진수요. 그 생각만 하면 우리 소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소희요? 제 말버릇이
뭐 선생님으로서 훈육 차원에서 야단을 친 적은 있죠. 우리 소희는 안 때렸다. 아,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인영이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 텐데. 아, 다 김인영이 한 일이다. 본인은 전혀 모르시고. 저야 뭐 알 수가 없죠. 그 작은 방에 둘이 틀어박혀 있었으니. 그 시각 박 계장은 진수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소문? 어떤 소문? 진수랑 교생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진수랑 김인현 선생이? 아니요, 소희쌤이요. 평상시 그 교생 진짜 미친 듯이 그랬어요. 교생은 살인자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제부터더라? 진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퇴했대요. 갑자기? 그 소문이 교육청이라도 들어가 봐요. 선생님 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 그만뒀다. 네, 진수가요. 소희쌤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뒤론 아무 소식도 못 들었고?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 진수 걔 진짜 착했는데 꿈이 경호원이라 맨날 운동만 했거든요. 아, 근데 형수님, 그 진수는 왜 김인영 쌤 집으로 간 걸까요? 저는 당연히 소희쌤이랑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 진수는 왜 그토록 좋아하던 소희쌤이 아닌 인영쌤에게 간 것일까? 검사님! 박소희요. 박소희가 교생으로 있었을 때. 박소희는 아닙니다. 예? 아, 이거 들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김인영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안에 범인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발신인 원희? 네, 원희. 그놈이 다 사주한 거였어요. 거의 하루에도 막 100통? 이렇게 실시간으로 원이라는 친구가 그 A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밥 한 손 만들어서 뭐 고등어와 뭐 구운 다음에 이렇게 먹는다 실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A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고, 그 학생 뭐 공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어디 몇 대 때릴 것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했습니다. 약간 주종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4년 전 인영에게 생애 첫 남친을 소개해준 이도 역시나 그 소희였는데. 원희랑은 잘 돼가? 조금 전에 또 문자 왔어. 야, 뭐래? 그게 사랑. 사랑한대? 야, 어떡해. 근데 김인영 너 살쪘다? 아, 원희가 자꾸 뭘 먹으래. 자기는 통통한 여자가 좋다고. 야, 그런다고 그렇게 그걸 다 먹어? 난 그냥 원희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어이구, 이 순둥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왜? 어디 가게? 아, 나 초코 케이크 하나만 시키고 오게. 케이크? 너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아, 원희가 초코 케이크 하나 다 먹고 보고하래. 갔다 올게. 아니 잠깐만 계장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희가 소희라뇨? 네, 원희가 소희입니다. 그 원희가 쓰던 번호요. 박소희의 듀얼 폰 넘버랑 일치해요. 아니 듀얼폰이면 그러니까 원희 번호가 박소희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번호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수군 때리라는 문자를 보낸 게 박소희였다. 네. 김인영 씨!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인영은 애틋한 표정인데 김인영 씨! 김인영 씨! 원희라는 사람 얼마나 만났다고요? 4년 정도 만났어요. 만난 거 맞아요? 본 적은 있어요? 원희는요 바빠요. 한국에 잘 안 들어가요. 유학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만난 적이 있냐고요? 없죠?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원이라는 사람 당신 친구 박소희입니다. 네? 그게 무슨... 원희가 박소희고 박소희가 원희라고요. 원희가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B양이 사실은 원이다라는 거를 A양한테 밝혔을 때 그 A양이 무너지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잡고 있던 끈을 탁 놓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얘는 정말 몰랐구나. 얘는 정말 원희가 존재하는 줄 알았고 B양이 원이라는 걸 얘는 정말 몰랐구나. 여전히 대학생의 싱그러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소희가 캠퍼스를 막 빠져나오고 있다. 서 검사가 황급히 그녀를 막아서는데 박소희 씨. 깜짝이야, 검사님. 친구 속이고 검사까지 속이고 그동안 참 재밌었겠다. 그죠? 아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왔으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요. 원희 씨. 원이요? 저라고 뭐 쉬었는 줄 아세요? 말이 쉽지 4년이잖아요. 소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로서 좋은 일 한 번 한 건데. 친구로서? 검사님도 인영이 보셨죠? 인영이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예요. 평생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고백 한 번 못 받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준 건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대체 왜 진수를 때리라고 한 겁니까? 진수. 그러니까 그것도 인영이 때문인데 진수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인영이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박소희 씨가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진수와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그 소문 검사님도 들으셨나 보다. 그쵸? 그거 다 헛소리예요. 진수 걔가 일방적으로 절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런 남자들이 좀 많기는 해요. 박소희와 최태호는 폭행 혐의로 구속되고 서 검사와 소희, 누구 하나 만만한 기사라곤 찾아볼 수 없는 두 여자가 또다시 대면하는데 박소희 씨, 나 이거 참느라고 며칠 날밤 깠어요. 고생하셨네요, 검사님. 네, 인정할게요. 선생님으로서 체벌을 좀 했어요. 워낙 말을 안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체벌이 온 집안에 피가 튑니까? 체벌이 좀 과했던 것도 인정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의 입고 있잖아요. 아하, 폭행만 인정을 하시겠다. 박소희 씨, 나는 당신을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할 생각입니다. 상해치사요? 진수 사인이 화상 아니던가요? 제가 한 폭행과 화상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인과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자, 2013년 6월 15일 발신인 박소희 보이시죠? 이 문자요. 수신인이 태호 아닌가요? 태호랑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박소희 씨, 당신이 보낸 문자에 수시로 끓는 물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요, 이 문자 어디에 제가 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요, 설령 시켰다 쳐요. 인형인 바보래요? 하란다고 하게? 박소희 씨,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하나만 물읍시다. 진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 자퇴하고 집 나오고 결국 그렇게 간 진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냐고요? 검사님,
아직 오해가 안 풀리셨나 봐요. 저 정말 진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진수랑 주고받은 문자도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거짓말 그만합시다. 검사님, 그럼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수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누가 감금이라도 했어요? 손발을 묶어놓기라도 했어요? 진수 몸집 보셨죠? 100kg도 넘어요. 그런 애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검사님은 안 궁금하세요? 진수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서검사 역시 그것이 몹시 알고 싶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의 서검사 마지막 반전을 꾀하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이 법정에는 억울하게 사망한 진수군의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부디 제 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꼭 좀 밝혀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 죽음이 그 헛되지 않게 진실은 꼭 밝혀달라, 뭐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막 소리칠만 하잖아요. 이때까지 저 같으면 이때까지 참아왔던 소리를 막 칠 것 같거든요. 내 자식 바보 아니야 하면서 뭐 이렇다는 거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진수군의 사체는 그동안 제가 봐온 그 어떤 사체보다도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중 확인한 피고인들의 문자는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문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사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큼은 꼭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이 법정에서마저 고인을 모욕하고 이런 피고인들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그 어떤 선처도 불가합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고등법원. 푸른 수의를 입은 인형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증인, 사망한 진수군과 합숙 과외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소희 때문에요. 소희가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소문 때문이에요. 소문나면 자기는 끝이라고, 잠잠해질 때까지 진수를 멀리 보내야 된다고. 진수군을 맨 처음 폭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희입니다. 진수가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쳐서 소희가. 뭘로 때렸습니까? 처음엔 골프채였는데 나중엔 손에 잡힌 대로. 증인도 폭행에 가담했죠. 이유가 뭡니까?
원희가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원희는 박소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폭행을 사주한 건 박소희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박소희는 왜 진수군을 폭행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진수군이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과 진수군이 교제한 사실이 발설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끓는 물은 누가 뿌렸습니까? 제가 뿌렸습니다. 뿌리라고 누가 지시했죠? 소희가요. 더는 때려도 소용이 없다. 물을 끓여서 부어라. 아무리 시켰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수군은 왜 그 원룸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진수는요. 소희를 너무 사랑했어요. 원룸을 떠나면 소희를 더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고 박소희는 김인영의 정신적 결핍을 이용해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또한 진수군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적 인과관계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의 현명함과 엄중함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인형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은데. 증언이니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떡해. 설마 했는데. 갑자기 달라진 피고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게 저희 라포라고 하는데 이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감정적 유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A 양으로부터 좀 항소심 재판 가기 전에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A 양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깝다. 남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남는 사건입니다.